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The One Thing입니다. 저자는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29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것은 단 하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깊게 그 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제한된 시간, 공간,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도미노 효과를 설명하는데요. 단 하나,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5cm로 시작을 하면 31번째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 더 높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단 하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핵심이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거듭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쌓여서 다가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를 향한 열정은 어마어마한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공에 관한 6가지 거짓말을 우리는 참말처럼 믿고 살아가는데요. 그 거짓말 6가지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은 곧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또 의지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쏟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는 80대 20의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제대로 된 인풋 하나가 대다수의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열 번째는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66일입니다. 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이 습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2달의 시간을 하나에 집중해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1번째는 하나의 일을 하려면 의지력,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12번째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라. 큰 삶을 추구하라. 위대한 삶을 꿈꾸라. 13번째는 삶의 매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여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나는 내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14번째는 인생은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15번째는 우리 인생의 초점 탐색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모든 일들을 필요 없게 만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시작할 나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6번째는 Stop everything, do one thing. 17번째는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을 인용하는데요. 삶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입니다. 18번째는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나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19번째는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 그리고 익숙함을 반복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how to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 마틴 셀리그만 박사의 행복의 6가지 요소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성취, 네 번째는 인간관계, 다섯 번째는 참여, 여섯 번째는 의미. 이 6가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 거기에 몰입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번째는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려면 먼저 삶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식이 없으면 언제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결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의식, 가령 주거라든지 경제적 자유,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목적, 여행, 도움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또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라든지 주도적인 삶을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각자에게 목적의식을 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1번째는 과정을 시각화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누고 쪼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하라. 가령 1억을 모으려면 먼저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고요. 1,000만 원을 모으기 전에 100만 원을 모아야 되고 100만 원을 모으기 전에 10,000원을 모아야 합니다. 만 원 해서 100만 원을 모으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어지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을 잘게 쪼개고 그리고 오늘부터 실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22번째는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염두에 23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씁니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기술이 필요하는데요. 4가지 방해물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벙커를 지어라. 이건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자를 비축하라. 사무용품이라든지 커피, 간식, 음료 같은 것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비축해 놓으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쥐레를 찾아 없애라. 흔히 전화기, 벨소리 꺼놔야 되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 유혹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주면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25번째는 탁월한 성과를 위한 3가지 약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길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도전의식이 목적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입니다. 저자는 얘기합니다.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일에 도전하라. 이것이 바로 목적 지향적인 접근법입니다. 26번째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문가는 코치나 멘토를 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죠. 코치, 멘토 찾으면 공부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27번째는 생산성을 도둑질하는 4종류의 도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혼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항상 혼란스럽죠.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것 같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나쁜 습관입니다. 사실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내 곁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덟 번째는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요. T.S. 엘리엇은 너무 멀리 가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배를 묶는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후회하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9번째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성공은 내면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인데요. 일독을 권합니다.